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방문가 도덕윤리 최민준입니다. 벌써 어느덧 시즌2가 됐습니다. 예, 벌써 1월 5일부터 시작해서 원래 8주간 저 동양, 서양, 그다음에 한국윤리 사상을 이제 전개하기로 했는데 보강을 해가지고 무려 2주나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분에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지만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과 하루라도 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큰 영광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커리큘럼이 돼가지고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커리큘럼에서는 정말 그 다루는 그 학자분들과 이론 내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정말 양도 엄청나게 방대하고 그 수많은 정보와 분량을 나름 준비하느라고 저도 좀 많이 이제 힘이 붙이는 감이 있었고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충분히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감사했고 영광이었습니다. 제 그 수업을 같이 하시는 분 중에는 제 지인분도 계시고 제자도 계시고 그래서 항상 피드백을 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의 트렌드는 피드백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저도 수업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은 좀 2시간 정도 분량이 올라와요. 그래서 12시까지 듣고 잡니다, 보통. 그래서 집에서 뭐 이제 아빠 뭐해? 이런 분위기 같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쯤 뭐 일어나면 또 듣습니다. 나머지 한 4시간 정도.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좀 고쳐야 될 부분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왔었고 한두 번 정도. 그리고 분량을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첫 해라서 원래 처음부터 교재를 이렇게 두껍게 출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방문가에서 처음 이제 시작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정 보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프린트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제가 한 10주간 분량을 정리 정돈을 해봤지만 엄청나더군요. 우리 수험생분들 함께 하셨던 분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보통 한 주에 이렇게 교재만 많으면은 뭐 8, 90페이지, 예, 적어도 7, 80페이지, 그리고 PPT로는 거의 뭐 100에서 150페이지, 어떨 때는 170페이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무사히 다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양 많다고 생각하셨나요? 예? 어떠셨어요? 양이 많았어요? 끄덕끄덕. 예.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30만 명, 20만 명 돌파하더니 50만 명까지 지금 어제 그저께 뭐 돌파했다 그래서 제가 저랑 연락이 닿으시는 분들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출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래서 괜찮으시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첫 해라서 많이들 신청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고 뭐 2월, 3월 될 때까지 계속 명절인데도 막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 샘플 영상을 보고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수강생이 늘어나셨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놀랍고도 감사했던 거는 꽤 많이 들으세요. 전국적으로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다 들으십니다. 영남, 호남 다 들으시는데 서울, 경기 포함해서 거의 90% 이상 거의 대부분 한 2분 정도만 첫 번째 시즌 커리큘럼만 이제 신청을 하셨고 다 최소 5월, 6월까지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심지어 9월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다 이렇게 못 닿더라도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개인의 명예나 어떤 금전적인
큰 이익이나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진실한 마음으로 또 선배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선배고 또 교직 경험을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항상 필요한 지식과 정보, 경험담을 공유하도록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처음 그 설명회 때 피드백을 하겠다 그러고 그 카카오톡 아이디도 지금 처음 보시는 분은 만약에 계시면 전략 합격 설명회 때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했던 거죠. 그걸 보시면은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수강 신청을 꼭 안 하시는 분이시라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계속 최근에 한 두어 달만 해도 가까운 한두 달만 따져도 뭐 예를 들면 주말에 운동하고 있는데도 전화가 옵니다. 방문각을 통해서 주로 많이 오는데 수험생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 성격이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 그 연락을 상담 도움 요청이죠. 받으면은 지금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감사합니다. 40분씩 거의 50분 가까이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무슨 강사로서만 입장으로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고충 그리고 해결 방법 그런 얘기를 항상 나눕니다. 제 수업 꼭 안 들으셔도 된다. 항상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는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커리큘럼 첫 시작이니까는 오늘 또 하루 종일 수업을 해야 되는데 첫 커리큘럼이 너무 제가 의욕이 앞서가지고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원서, 원문 위주로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출제 가능성 있는 모든 자료를 기출문제 분석과 함께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정말 그 정보의 양이 좀 어마어마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의 10분 쉬고 계속 수업하고 선생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중간에 코로나로 막 못 오시기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빼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두 번째 커리큘럼부터는 조금 좀 스피드를 좀 이렇게 좀 슬로우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제자분들 중에 지금 보고 계시지만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제가 피드백을 또 듣습니다. 뭐 재밌는 그냥 개인적인 에피소드는 뭐 제가 교직을 14년 정도 했고 이제 학교를 떠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한 15년 전에 제 제자 분이 이제 그때는 또 제가 영어 선생님일 때 만났던 이제 학생이 제자가 선생님이 도덕윤리 과목 강사로 오실 줄은 정말 몰랐다는 그런 제자분도 놀랐지만 본인이 기억을 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저 원래 전공이 여러 개라고. 그리고 현직에서도 도덕윤리과로 임용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라든가 좀 칭찬받은 점도 얘기를 하는데 칭찬받은 점을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거는 항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이제 개선하고 극복을 해야 되니까 설명이 참 다양해서 좋다. 그런데 좀 너무 뜬금없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제가 이제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무슨 이제 믿거나 말거나 이제 좀 웃자는 유머로 뭐 외계인 얘기라든가 뭐 UFO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물론 전제를 이제 이건 그냥 이제 웃으면 넘어가자고 했으니까 뭐 다행이긴 했지만은 그러면서 처음에는 선생님 예시가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가 나온 것 같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몇 주를 듣다 보니까는 한 3, 4주 듣다 보니까는 다음에는 무슨 얘기 하실지 막 궁금하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궁금하다고 다음번에는. 그리고 다른 뭐 여러 유튜브나 이제 지금까지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을 해오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 스타일의 설명들을 들어서 많이 쇼킹했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더 이제 수험생분들께
저기 아기자기하게 도움되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좀 칭찬받았던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요번에 불교 수업을 무려 이틀에 걸쳐 했지 않습니까? 보강을 해가지고 얼마 전 월요일 날에는 하루 종일 했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선생님 저보고 선생님 저기 설명회 때 샘플로 봤을 때는 정말 뭐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시던데 그쪽 위주로 좀 얘기해 주지 않았더니 진짜로 강의를 들어보니까 완전 불교 신자 같다고 놀랐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 스님들하고 친했고 그리고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고. 다만 이제 신앙적으로만 믿지 않는 것 뿐이지. 그래서 유식불교 얘기하고 이러면서 정말 뭐 대승기실론소라든지 뭐 금강산매경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교재고, 뭐 말라식 아레야식 설명해 주실 때 정말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좀 뭐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래도 제가 수험생분들께 열심히 도움 드려서 너무 제가 이렇게 기뻤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자료 교과서라든지 이런 이제 40주제로 보는 이거는 이제 제가 부교재를 쓰겠다고 이제 첫 번째 커리큘럼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이거 제 돈으로 주고 산 거라고 뭐 몇 번째 얘기 드렸고, 이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8,500원입니다. 여기서 시험제가 이미 났고, 최근에, 작년에. 그리고 굉장히 교과서에 들어있지 않은 보강, 보완 자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능하시면 꼭 좀 제가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수업 시간에 교재에도 일부 언급을 해드리고, PT 화면에도 좀 띄워드리지만,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또 이제 피드백 들은 얘기 중에, 아니, 선생님, 거기 무슨 수업 시간에 그렇게 교재를 뭐 책 자랑하듯이 보여주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머쓱했는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꾸준히 이렇게 80강인가, 뭐 엄청나죠? 지금 보니까는 한 강의당 보통 한 20권 정도, 대략, 못해도 20권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그러니까는 10번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소개시켜드린 것만 200권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200권 정도 되는 책을 보여드리고,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제 돈 주고 산 거고, 뭐, 그 다음에 한 3분의 1이나, 그 다음에 이제 좀 절판돼가지고 오래된 책 같은 경우, 노영란 선생님의 덕윤리 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도서관에서 좀 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즌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꼭 사야 되는 원서,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코마크스 윤리학,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라든지, 벤담 미래 공리주의, 도덕과 입법 서서 원리, 미래 공리주의, 뭐 이런 거 한 권 정도씩은 제가 꼭 요 정도는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거 예를 들면 도덕입법의 원리 서설에서도 몇 장부터 몇 장, 5장까지 뭐 몇 장, 뭐 어느 부분, 이런 부분을 대해서 요 정도만 봐도 괜찮다. 시험에 90%는 대비할 수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려서 수험생분 중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걸 잘 이해해 주신 분이 있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선배로서. 예. 그리고 교과서를 또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가 지금 윤리학 사상만 이렇게 5종이에요. 5종. 그러니까 천재 교과서가 있고, 시마스가 있고, 이게 지금 보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저 지금도. 다 제 은사님들이랑, 뭐 심지어 제 대학교 동기 친구도, 같은 동아리 했던 친구, 또 선생님도 계시고, 곧 교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제 후배분이신데, 좀 약간 한두 살 어리시지만은 후배분이 지금 교수가 되셔서, 다시 뵈면 이제 반말도 못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말을 한번 놓지는 않았지만, 뭐, 이게 지금 이런 시마스 같은 경우도 박창우 선생님, 직접 가르쳐 주셨고, 뭐 정창우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문희로 선생님, 은사님, 뭐, 같이 대학원 다닐 때, 스터디 같이 활동, 소그룹 하셨던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지금 이거는 비상인데, 제가 제일 늦게 받은 유지한 교수님, 임용고시, 제 은사님이시죠. 임용고시 출제하셨던 경험 들었던 얘기, 언어 철학 쪽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되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여기도 제 친구분 계시네요. 그 다음에
교학사 책도 좋다고 하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지금. 그 다음에 이 책도 뺄 수가 없습니다. 고전윤리. 이제 2015에서 2022로 넘어가면은, 저도 2015 교육과정 개발자 중에 참여자였는데, 그 얘기 드렸잖아요. 뭐, 그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호텔 가가지고 뭐 6개월 동안 일한다고. 그리고 이제 그 고전과 윤리가 정확히 좀 더 봐야겠는데, 다음번 교육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더 이렇게 될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또 이렇게 교수님, 박병기 선생님, 불교 동향 많이 내시죠. 유장 교수님 또 계시고, 김민재 교수님 계시고. 그래서 여기 이 고전과 윤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막 이 책 구하시느라고 많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수험생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목여교, 뭐 수신교, 정초, 니코마코스, 노노, 금강경, 국가, 목민심서, 정의론, 공리주의, 노자장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신약과 성경의 신약과 이슬람교의 꾸란인데, 이건 제가 뭐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슬람교까지는 안 날 것 같다고 이미 얘기를 드렸고, 그리스도교는 내더라도 좀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깊은 교리까지는 안 갈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여러 수업을 통해서 관련 자료, 뭐 고백록이라든가 신국론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도서, 신학대전,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많이 제가 좀 나올 만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서 좀 다행입니다. 첫 번째 커리큘럼을 거의 3달에 걸쳐 했기 때문에 다행이고, 그리고 그 강의를 가끔 가다가 제가 수험생분들이 진도를 얼마나 나가시나 이렇게 그 관리자 홈페이지에서 제가 강사가 아이디어 들어서 보는데, 뭐 90 몇 % 들으신 분도 계셔요. 그리고 좀 늦게 가입하신 분이 계신데, 늦게 조금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신 분이 어느새 뭐 70 몇 % 다 뭐 몇 주 되지도 않아요.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빨리빨리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정신 번쩍 차리고 해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매일 수업시의 첫째 시간은 이제 한 30분 정도는 인트로덕션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 커리큘럼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께 좀 더 제 모토가 명함에도 뒷면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생님입니다 잖아요.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저는 어떤 지식을 저의 그 개인의 영달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저도 공부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수험생 생활을 해봤던, 과거에 해봤던 사람으로서, 교사를 좀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선배로서 이렇게, 그리고 저의 자녀가 만약에 미래에 임용고시 수험생이 된다면 또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항상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주신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월요일날 수업하고 저 또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불교를 제가 하루 종일 했잖아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 유식불교, 특히 제 70, 80, 말라식, 아레아식 그 얘기 아까 말씀드렸고, 진울 얘기 좀 잘해주셔서 고마웠다 해서, 수신결 해가지고, 보통 이제 불교는 시험에 났다 하면은, 날 거라고 하면은, 원효하고 보조국사 진울이랑 이제 원효대사 선생님이신데, 말씀을 드렸죠. 요번에는 올해는, 그러니까 원래 시험 내기, 제가 너무 잘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교과서로 써본 사람이라. 만약에 제목을 낸다라 그러면 저라도 진울 선생님, 그러니까 진울 스님을 낼 건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원효대사가 날 때가 좀 됐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 커리큘럼 들으셨던 분들. 그래서 원효대사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제 제자 수험생하고만 얘기한 거는 다른 분한테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선생님 불교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부터 다 말씀을 드렸고, 길게 불교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좀 한마디 했잖아요. 죄송한데,
다시 좀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자면은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보나 내가 어떤 조언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만약에 그 정보가 믿을 만한 출처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부터 들은 말이다 하면은 들으셔도 돼요. 근데 어떤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나한테 왔는데 지금 저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심지어 익명이야. 이러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 같으면 안 믿습니다. 이거 불신주의 풍조랑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선택의 문제라 그랬는데 내가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뭐 이건 또 그러니까 지배 이론, 뭐 게임 이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선택을 안 해서 어떤 분야를 포기를 하게 살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생겨요.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냥 단순히 봐도. 에?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면은 나만 손해인 거예요. 불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뭐 저번에 아레아시 얘기하다 순습 얘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거 저 때 시험 났던 거예요. 14년 전 뭐 이때 순습. 그러니까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빵 하고 나와버리면은 나는 그냥 2점에서 4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더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합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합격을 하면 한 2점 정도 더 맞춰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 문제를 남들은 또 다 틀리는 데서 나는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그 수학적으로만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는 그 도전이다, 사고방식이다 얘기고. 그리고 또 얘기 나온 김에 이제부터 정치사상으로 들어가니까 정치사상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이제 뭐 남학생, 여학생 뭐 굳이 구분하진 않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갈수록 저희 때도 그랬고 저희 학생 때도 그랬고 대체로 보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정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거나 무관심한 정도 그런 성향이 나타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그래요. 2000년 전에도 그럽니다, 그거는. 근데 이것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나요?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통일교육 이제 이데올로기 얘기가 좀 나와서 이게 이제 다른 분들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르크스 그 공산주의라든지 이데올로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 교과서를 봐도 예를 들면 교학사하고 비상에만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이 2번 나오고 시마스하고 미래만 4번씩 나와요. 뒤에 찾아보시면 나와 3개네. 그 다음에 천재교과서는 5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뭐 어떤 정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가 바뀌고 뭐 이런 얘기 굳이 드리지 않아도 그럼 너무 좀 민감한 얘기고 시대와 그 환경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대적인 그 좀 흐름이 좀 이렇게 세월이 지나거나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은 예를 들면 이게 임용고시 같은 시험 문제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주의 이론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무슨 전쟁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도 마르크스주의라든지 뭐 일단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관련한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일교육에서는. 그리고 설사 뭐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당 선언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과 관련한 시험 공부들을 대비를 하다 보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면 안 돼요. 사회주의 교육에 대한 태제도 옛날에 저희 때 나왔고, 뭐 공동체 통일 방안 이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론 나왔고, 고려 연방제 통일 이런 방안 다 나왔기 때문에 공부 안 하다가 그게 갑자기 나버리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 뭐가 나올지는 몰라도 대비를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커맨 면도란 이론은 언제 나왔는데 뭐 이게 뭐 나 때 나왔다는 얘기까지도 해주고 해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확률로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지난주에도 의천대사 의상대사는 요거는 요 부분이 나올지는 몰랐는데 요거는 나올 수도 있고 이분이 나올 만한다면 요요요요 부분인데 뭐 교감경순이 뭐니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략적인 그 확률로 준비를 하는 게 낫다. 아니면은 조금 다른 거에 더 집중해 놨다라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저는 교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그리고 여러 그 연수와 저도 일정 연수 통해서 수업 교수님들을 통해서도 수업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아는 바를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100% 사실일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함께 좀 믿고 좀 따라와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첫 화면 보이죠? 선생님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보면은 이 영화가 뭐냐면은 이게 이분 유명한 분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분이죠. 더스틴 호프만. 캐서린 모스신가 이 여자분은 여성분은 이거 아주 유명한 영화죠. 졸업이라는. 그리고 주제가도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노래 이렇게 잘 못해서 불러드리진 못하는데 이게 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그 노래 제목인데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유명했던 가수분들이 지금도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원래는 뭐 내용이 그렇게 건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둘이 연인이었다가 가정 그 집안 반대나 뭐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여성분께서 다른 남자분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장에 더스틴 호프만이 난입을 해가지고 알죠?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막 십자가 휘두르고 해가지고 이제 문 잠가놓고 도망가면서 마지막에 버스 타고 떠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이게 서로 쳐다보다가 이렇게 어색해하면서 둘이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었고 연인이 다시 되는데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첫 화면으로 따왔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뭔가 내가 살면서 되게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현대 시대에는 이렇다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감옥 가요, 이거. 감옥에 안 가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당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민사소송 당합니다. 난리 납니다. 예, 민사소송 당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떠나서 좀 낭만적으로 보자면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찾아온다. 제가 여러분보다 그래도 10년, 20년은 더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제가 나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감과 두려움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가지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불교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것만큼 물론 적절한 긴장은 필요하겠지만 그거를 전제로 하는 것만큼 참 어리석은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러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주변에 뭐 친구라든가 제가 방문가 강사 이전에 친구 사업 임원을 하면서 엄청난 부자분들을 뵈는데 그 기억 나시나 모르겠는데 다들 그런 뭐 100억대, 200억대, 400억대 부자분들 이렇게 뵈다 보면 공직계통은 아니시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꿈과 희망이 폭이 굉장히 넓고 항상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그분들의 특징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도전하는 삶을 살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는 분들이에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정치 사상을 들어갈 건데 정확히 커리큘럼 상으로는 롤즈의 정의론부터 이제 좀 깊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전부 제가 책이 지금 또 여기도 한 10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그 롤즈 선생님 부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책만 따져서 봐도 롤즈의 A Theory of Justice 이거는 우리 윤리교육과뿐만이 아니라 뭐 철학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지금 그 불후의 명작입니다. 다 아시죠? 물론 뭐 롤즈 선생님도 말년에는 좀 자기 생각을 좀 이렇게 좀 바꾸시기도 하고 좀 그런 면도 있으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라 그러는데 좀 이건 좀 옛날 버전 책이라서 민주적 자유주의라고 그러고 했지만 뭐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서도 시험에 나오죠. 의외로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안 가져왔나? 의외로 또 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만민법 올해 났던 책입니다. 만민법. 이것도 책 두 가지 버전이에요. 최근 버전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안 사셔도 도서관에 있으면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하지만은 제가 이번 시간에는 만민법은 넣지는 않았어요. 제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차근차근 필요한 부분만 잘 빼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칭찬받았던 것 중에 가장 뿌듯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수험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도 계셨단 말이에요. 자세한 거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분들만 해도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본인께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고 뭐 중간에 쉬기도 하셨지만은 이제 공부를 참고 자료들을 보다 보면은 정리된 것만 잘 보셨다. 그런데 그게 제가 항상 옛날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한 10년 전 이전부터 그 시험 문제가 단순히 예를 들면 아주 예전에는 봉상적 사회주의자 2명 이름 써라, 3명 중에 생시문 풀이에 써라, 이런 게 났어요. 이런 게 저희 때만 해도 그런데 이제 저희 때를 예를 들면은 보살에 지난주에 제가 보살 얘기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보살에는 누구 계시고 부처님도 누구 계시고 석가모니분은 몇 번째 부처님이시고 이런 얘기 다 드렸잖아요. 다 드렸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시험 문제가 이미 2010년 이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보살에 대해서 이게 나와서 바람일, 육바람일 중에 뭐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이 뭐 있잖아요. 인욕바람, 선정반, 반야바람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정진바람일. 근데 그 두 개 써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보면은 지문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패러그래프가 최소한 하나, 4줄, 뭐 이런 식으로 3줄. 그리고 이제는 지문이 막 2개도 나오고 이번에 보리 방등시 얘기 나온 거 보니까는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문을 보지 않고서 그냥 단순히 어디서 무슨 참고 자료를 받는지를 모르지만은 서브노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는 뭐고만 이렇게 받다가 갑자기 그렇게만 하면은 공부가 내가 다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수험생활 해봤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1급 정교사 인수할 때 선생님들하고 반장까지 해봐서 선생님들하고 얘기 많이 나눴다 기억나실 겁니다. 3학년 때.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시험 문제가 딱 났는데 시험 문제는 그냥 단순히 뭐뭐 써라. A는 B고 B는 C고 소크라테스는 뭐뭐고 뭐 플라톤은 뭐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뭐다 이렇게 안 난다니까요. 지문을 딱 주어진 다음에 여기서 이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뭔지 단어로 쓰든지 설명해라잖아요. 그것도 키워드로 낼 때는 제가 얘기 드렸죠. 제 와이프 임용고 채점을 할 때 색연필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래서 수업할 때 지난번에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수업에서 불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떤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키워드 하나, 둘, 셋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이게 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라면 이거 난다. 저라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뭐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제 이것도 있고 근데 이제 주로 시험 문제는 롤즈 박사분도 이제 이거 오후에 좀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민주주의의 일반 이론하고 존 롤즈 박사 선생님에 대해서 좀 이제 오후에 좀 할 건데 거의 안 빼고 났다고 보면 돼요. 만민법 최근에 나왔고 그다음에 정치적 자유주의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책 요거 그다음 뭐 만민법 그다음에 이제 롤즈 박사 선생님 얘기하다 보면은 노직 왈저 뺄 수 없다. 제가 전에 칸트 선생님 얘기할 때 롤즈 선생님 얘기를 조금 드린 적 있잖아요. 언급을. 그래서 이런 얘기.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우리 첫 번째 커리큘럼 들으신 분들 다 기억나시지만 그냥 대략 뭐 문자적으로만 제가 뭐 교재를 만들거나 뭐 말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원문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따오고 첫 번째 시즌에서는 여기다가 무슨 책에 몇 페이지 출판사는 어느 분 번역고 썼더니 너무 그렇게까지 써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즌부터는 좀 뺄라 그래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다 뭐 조세디드만 참고 자료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 다 지도는 뭐 계속 예전부터 여러분께 이제 같이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는 시각적 자료도 가급적이면 제가 모두 포함해서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저기에요. 정치 사상이 맞아요. Political Philosophy. 저도 대학원에 가서 첫 수업 시간에 박효정 교수님 뵙고 나서 칼럼이랑 책으로만 맞더니 직접 빼고 너무 놀랐어요. 물론 뭐 이제 면접 볼 때도 뵀지만 인터뷰할 때. 그래서 다시 저도 이제 돌아가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롤즈 박사 이따가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은 진짜로 꼭 필요한 책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이것도 이 스위프트 여기 이 책도 이거는 그냥 블로그 같은데 봐도 좋은 책이라고 안내가 많이 돼 있고 존 롤즈 시민교육 뭐 있고 많아요. 나쁜 정부와 정의 뭐 그다음에 롤즈 정의론 입문 이거 도서관에서 빌린 겁니다. 얇은 책들은 롤즈의 공적 이성과 입헌 민주주의 그다음에 대논쟁 민주주의와 시민 불복종 롤즈 선생 시민 불복종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세창미도 이 책은 이렇게 얇은 책 얇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은 이 책 보면은 이런 지금 요 스타일의 책이 있거든요. 도서관 가시면 선생님들 좀 보실 텐데 되게 보면은 얇게 좀 잘 정리가 돼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거를 한 번에 좀 다 못 읽을 때 좀 시간을 좀 아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 두꺼운 책으로 옵니다. 원전으로. 피파 온라인 남자분들 게임하시는 분들 알죠? 뭐 수비형 미드필더 누가 좋냐, 뭐 돌고 돌아 뿌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책도 있습니다. 네, 이 책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얇은 책 중에서는 좀 이 책이 좀 낫지 않나 개인적인 선호 제 스타일 상으로는. 그리고 민주주의와 권위 박효정 교수님 국가와 권위. 자 중요성으로 따지면은 이 책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근데 이 책도 최근이 아니죠. 저 때 2006, 7, 8년에 그때 최신 버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수험생 때 봤을 때는 이 책이 이 중에서 한 10% 정도만 볼 만한 게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 지배이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또 오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거 제가 어떤 수험생이 쓰셨던 거를 제가 헌책 아니라 이제 물려받았는데 다시 보니까는 또 이게 아니에요. 의미가 달라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10년, 20년 이상 지나면은 생각 바뀐다 그랬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선호하는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떠나서라도. 그리고 국가 권위도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책임지고 두 번째 커리큘럼 시즌에서 제가 뭐 수제자는 아니었지만 배운 바 그대로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류 없이 필요한 내용 잘 정리를 해서 수험생분들께 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진실하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제가 그렇게 인격이 고상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항상 새벽부터 일어나면 기도드리고 삽니다. 저는. 예. 그리고 언제든지 수험생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카카오톡 제 아이디 그리고 방문각에 전화하셔도 토요일에는 여기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운동하면서도 받고 한 번은 막 어디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가 전화해서 그것도 한 40분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일요일 빼고는 다 됩니다. 일요일 날에는 제가 오전에 저기 성당에 성가돼가지고 그때만 빼고 근데 항상 너무 내가 좀 어려움이 처해 있다 그러면 수험 공부의 내용만 꼭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다 싶으신 질문사가 수험생활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은 연락을 주세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능하면 도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사상도 끝나고 세 번째 커리큘럼을 넘어가면은 저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가 교육이지 않습니까? 교가 교육에서는 또 정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앞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누가 뭐 제 제자가 왜 뭐 처음에 여기 온다고 얘기 소문 퍼지고 나서 뭐 교가 교육에 대해서 뭐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얘기 나왔다 해서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때 같이 웃었는데 교가 교육 윤리교육과 전공한 분들이 아무래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셨죠. 우리 김국현 교수님 이번에도 그 새해 인사 전화드리고 했을 때도 말씀 나눴는데 교가 교육 그 저자분들이 은사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게 있으면 저는 배웁니다. 심지어 제 친구한테도 물어봐요. 만약에 내가 잠깐 교직에 한참 한 십몇 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좀 예전에는 콜보고 위주로 갔는데 최근에 좀 경향이 좀 바뀐다 싶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지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좀 의견을 좀 여쭙고 하니까는 그러면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교가 교육은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일걸요? 교육과정 개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 보통 인트로덕션을 한 30분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두 번째 커리큘럼의 첫 수업 시작이었기 때문에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그 고대 아테네의 그 민주주의의 의미,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좀 개괄론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공화주의로 좀 넘어갈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헌법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 있습니다. 법도 막 시험에 나와요. 법도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또 헌법도 좀 가져왔고 마키아벨리 군주론 제가 안 가져왔나? 군주론을 안 가져왔나? 군주론도 필요합니다. 여기 있네요. 마키아벨리 군주론. 공화주의적 전통이 도대체 뭐냐? 공화주의가 왜 나왔느냐? 민주주의랑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얘기. 그런 것도 좀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의 모델 요 얘기 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좀만 더 할게요. 1, 2분만. The Mother of Democracy. 제가 학부생 때 학부 모교에 박정훈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수업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두껍지 않았어요. 지금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학교 선생님 대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이 민주주의 모델 이 책이 그때 얇고 좀 노란색이었어요. 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되게 두꺼워졌고 더 내용이 풍부해졌습니다. 공화주의 내용도 좀 많이 보강이 되었고 그리고 민주주의나 공화주의, 디모크라시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일반 정치 그 학과 계통에서 좀 다루고 있는 서적도 좀 참고를 해야 돼요. 그것도 좀 했고 공화주의 뭐 김경희 선생 비론리 뭐 당연한 거고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거 오해하는 것도 좀 얘기를 드릴 거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상하게 어설프게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어설프게 하면은 진짜 이 사람은 A라는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서 그 학문 활동을 펼쳤는데 전혀 다르게 B, C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회 때쯤 말씀드렸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가 그 정치 사상 할 때 다시 가져올 거라 했잖아요. 네, 다시 나옵니다. 드디어 이 책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영풍문고 가가지고 이거 한 권 남은 거 샀어요.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The City of God 이거 아우구스티누스. 이게 또 제가 지도도 다 보여줬죠. 이게 왜 나왔는지 이게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은 뭐였는지 모든 학자들은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이해를 하고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갑자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했더래. 칸트가 이런 얘기했더래. 밀이 이런 얘기했더래. 제가 다 얘기 드리잖아요. 칸트는 원래 이 사람 뭐 성운 이론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그 성운 이론에 관련한 뭐 몇 안 되는 3-4명 중에 그 학자였다고 말씀을 자연과학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 제가 얘기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밀도 왜 고상한 쾌락주의를 했을까요? 그분의 제가 일대기도 간략히 말씀드렸잖아요. 20년간 사랑한 여인을 유부녀셨는데 기다렸다가 남편 사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혼하셨다고 그런 얘기도 했고, 여기 니코마코스 율리아가 제가 빼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꼭 율리가 아니라도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메로스 이야기 같은 것도 뭐 국가든 뭐든 다 해가지고 웬만한 내용들은 플라톤의 국가든 뭐 니코마코스든 뭐든 간에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 지금 대학교 4학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강생 중에 저랑 얘기를 해본 분들 얘기를, 뭐 졸업생도 좀 계세요. 선생님 했던 분도 계시는데, 주요 원전 같은 경우는 정초까지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국가 이런 거 보면은 고대 철학자들 청소년 권장 도서 형식으로 해서라도 고등학교 때, 심지어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 말 거짓말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항상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듣거나, 가끔 제가 그 윤리교육과는 좀 관계없이 일반 그 타 과목에 관계 있는 영상 수업을 좀 듣다 보면은 맞는 얘기인가 했는데 한 10분 들어보면은 다 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 책 제대로 읽고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은 그런 경우 많이 볼 겁니다. 물론 같은 교사들끼리 안 그래요. 안 그러고, 심지어 국가든 이런 거 보면은 뭐 원서로 봐요. 이미 대학교 때. 그런 학교도 있어요. 대학원은 물론이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귀납주의의 오류.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실이 그게 아니었어. 나는 내가 갇혀있는 환경에서 동굴의 뭐 시장의 종족의 동굴의 우상 얘기 다 나오잖아요.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나보다 더 앞서 나간 공부를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요 결론 맺겠습니다. 항상 저도 강사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은 제자들을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느꼈어요. 제자들이 5명은 제가 뭐 5개반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5명이 서울대를 갔는데 3명을 제가 가르쳤다.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애들이 뛰어난 애들이 있었다. 항상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꼭 서울대 간 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진학한 대학을 떠나서 항상 모든 제자들은 장점이 있고, 때로는 나보다도 스승인 나보다도 더 뛰어난 역량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절대로 교사가 되려고 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유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저도 강의를 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 불교를 예를 들면 아마 부모님이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절에 많이 다니시는 분은 저보다 더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제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준비 자세로 가면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벌써 서양, 동양, 한국 사상을 10주간 했지만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던 포인트, 지적했던 부분이 하루에 한 10개씩이라고 했을 때 막 제 눈빛을 보세요. 이거 저라면 이거냅니다. 제가 이런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지금 100개 정도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 중에서 최소한 저는 10개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맘 같아서는 뭐 40-50개 하지만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 적중이라는 거는. 근데 그런 거 꼭 따지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제가 무슨 뭐 유명해지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하고 차근차근 면밀하게 좀 집중해서 좀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조금, 두 번째 커리큘럼이 첫 수업이라서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10분씩 쉬었다가 끊어서 최대한 간결하게 빨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